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어리석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고 지난 127차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관련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은 지방 권력이 특정 업체를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입찰 과정에 개입하여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관의 업무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자료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창원시는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1차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감사관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 처리단지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독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독 수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결재를 받았던 것이 컨소시엄 형태, 곧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일 입찰 공고 마지막 날 사업부서는 전격적으로 입찰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것도 일과가 끝난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참 드문 예이고 예를 찾아보기 힘든 행정행위였습니다. 입찰 공고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위법한 상황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입찰 공고 마지막 날이 새면 입찰 등록을 받는 시간에 급작스럽게 입찰 공고를 취소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사업부서에서 단독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의 부당한 계획과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정확히 입찰 공고 취소 만 4일 만에 입찰 자격 요건과 평가 점수를 대폭적으로 변경한 상태로 2차 공고를 개시하게 됩니다.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로화는 건식 방식으로만 설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음식물류 폐기류 사로화 건식 방식을 삭제한 채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단지의 시설이 건식 처리만으로 설비되어 있음을 부정한 것으로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공고에서는 입찰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서 단독 또는 공동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재공고에서는 입찰 자격 나항을 삭제한 상태로 공동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찰 자격 나항에 대해서는 화면에 지금 놓는 바가 있습니다. 저 상태로 원래는 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 나항도 삭제를 하고 공동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의 공동 도급 참여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자격 요건 완화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특정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의 절차나 행위가 가장 엄격하고 공정해야 될 입찰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끼워주고자 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의 자격 요건과 평가 점수를 전반적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름에도 2차 공고를 하기 전에 사업부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공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평가 점수는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자격 요건조차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계약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가 점수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시정질의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스스로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고, 감사관도 평가 점수 완화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했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가 점수 완화는 자료 화면과 같이 3월 6일자로 사업부서에 하달된 감사관 3018호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었고, 감사관이 평가 점수까지 세세하게 설계하고 작성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줬으며 그 내용이 그대로 제2차 공고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은 컨설팅을 해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은 사무실 자체 감사 규칙을 비롯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컨설팅은 통상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감사관은 문제를 발굴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27차 임시회의 본회의 당시 김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한 과정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감사관이 사업부서로 보내준 감사관 3018호는 감사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백하게 감사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위를 한 것이며,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공고 후 입찰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 등록 결과를 보면 더구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입찰 자격을 완화했던 이유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단독업체가 낙찰되었고 그들이 쓴 입찰 가격은 예정가의 99.5%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 시 평균 입찰가는 87.7%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99.5%의 입찰 금액은 단독 입찰로 낙찰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두도 못 내는 입찰가를 써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차 공고를 하였지만 경쟁은 1도 없었고 단독업체가 99.5% 입찰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독 수급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수급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공동 수급에 참여한 그 특정 업체가 35% 지분율로 재활용 처리단지 공동 사업자로 등극하게 만든 결과뿐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보면서 이 사건의 주요 의혹과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결재를 덕한 입찰 공고가 마지막 날 취소되고 입찰 자격 요건과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채로 재공고하게 된 입찰 전 과정에 대한 의혹. 두 번째, 재활용 처리단지에 설치된 음식물류 사료와 처리 방식은 건식 설비로만 되어 있음에도 건식 방식이 삭제된 채로 입찰 공고된 의혹. 세 번째, 입찰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차 공고를 진행한 의혹. 네 번째, 단독 수급에서 공동 수급으로 바뀌고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예전가의 99.5% 입찰가를 단독으로 써낸 공동사업자가 낙찰된 비리 카르텔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 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위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의혹. 입찰 취소와 재공고의 전 과정에서 위선의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의혹. 이상과 같은 재활용 처리 입찰 비리 의혹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 의회는 103만 창원 특례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조 사항 5항에서 관계자들의 출석과 정언, 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창원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부디 당리당략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부디 당당하게 창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창원시 의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특위 구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